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도 포항의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에 민미경 캐스터입니다. 달력을 한 장 넘겼더니 어느덧 4월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이 10도, 경주 5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영덕이 18도, 포항 19도, 경주 21도까지 기온이 껑충껑충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는데요. 9도에서 16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쌀쌀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 지역, 사흘째 계속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날씨니까요. 작은 불도 꺼진 불도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7도, 포항 10도, 경주 5도. 한낮에는 포항 19도, 경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9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3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서도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봄꽃 구경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되면서 도내 최대 관심 지역인 포항 북에서도 4명의 후보들이 출정식을 갖고 본격 유세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3명의 후보가 죽도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가져 죽도시장이 선거의 상징임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선거전 현장을 김철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는 최경환 국회의원 등의 지원 속에 유세를 갖고 대통령에서부터 같은 당인 도지사, 시장과 힘을 합쳐 꼼꼼하고 정직하게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힘을 합한다면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반드시 경제, 포항 경제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무소속 박승호 후보는 박규환 전 시장의 지원을 받으며 야합 밀실 공천을 바로잡아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며 기득권 부패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명한 후보, 이창진 후보, 정말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이 세 후보가 바쳤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공당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20년 동안 새누리당을 지지해준 이유는 포항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것이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떠했느냐며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를 비판하고 인물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기존에 해먹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하면 우리 포항의 미래가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남구 이상득, 북구 이병석 전 현 의원이 포항을 자랑스럽게 하고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했느냐고 반문하며 서민을 위한 정의당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막힌 세력들, 포항 곁을 이렇게 막힌 세력들, 이제는 포항 시민의 힘으로 따끔하게 회초리 들어야 합니다. 후보자들은 출정식을 시작으로 4월 12일까지 뜨거운 유세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 지역 후보들도 어제 일제일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는 각계 인사 180명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13 총선은 경주의 새로운 변화, 희망의 새 역사를 쓰는 날이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무소속 정종복 후보는 출정식에서 시민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행사를 열고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이 아닌 경주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권영국 후보도 출정식에서 가진 자들이 더욱 살찌는 보수 일색인 정치를 바꾸기 위해 경주 시민이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후보는 읍면동을 돌며 거리 유세에 나서 경주 발전을 위해 새누리당 일당 독식 구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 선거구 면적이 가장 큰 영양 영덕 봉화 울진에는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선 여당 후보와 2명의 무소속 후보들의 공약을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와 동시에 선거 사무소를 열고 대규모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영덕에는 보건소 신축 등을, 울진에는 매화 온정간 국지도 69호선 개량 등 크게 4개로 압축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3선은 가장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국회 내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 힘으로 저는 4개군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무소속 이귀영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자만심이 군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며 주민 의사를 무시한 국책 사업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후보답게 SOC 등 개발 사업보다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공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직 새누리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자만심으로 가득 찬 국민의 정의와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예비 후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성태 후보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만큼 국책 사업 대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민원성 공약은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후지역 국회의원과 연대해 낙후지역 발전 촉진법과 원전 등 국책사업 지역지원법 발의 등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촉진 입법을 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한 조직력과 재선의 경력까지 갖춘 여당 후보. 이제 선거 전에 뛰어들어 준비는 미흡하지만 신선하다고 자평하는 두 무소속 후보. 지역민들의 냉철한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들의 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가 어제부터 게시됐습니다. 벽보에는 해당 지역구 후보들의 사진과 경력, 학력과 정견 등이 게재됐으며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후보의 홍보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각 가정에 전달되는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발송됩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의 76.8%가 지방자치와 관련한 입법 활동이 20대 국회에서 강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73.9%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방재정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강화 등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ARS 유선전화로 실시됐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난 1월 미립국 사건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요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드러나면서 취약한 보안 체계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보안 업무가 중요한 국내 원자력 발전소도 특수 경비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4개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 경비원들의 수는 모두 600여 명. 출입자와 차량을 통제하고 주변 경비 업무까지 맡고 있지만 이들의 신분은 도급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입니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수원의 정규직 청원 경찰에 비해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은 2년밖에 근무할 수 없어 보안 업무에 걸맞는 전문성이나 사명감은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최근 잇따른 인천국제공항 밀입국 사건에서도 보안 요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해온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갱신함으로써 고용 불안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 1급 원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 비정규직 노조는 한수원이 파견법을 어기고 도급인 특수직 경비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급 근로자에 대한 시설주의 직접 지시나 관리가 금지돼 있지만 이들을 예비군 대대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내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상 도급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시설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직접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불법 파견 진정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현장 대리인을 통해 도급 직원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수경비원은 정부의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엄격한 직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경 대원이 되면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직무 교육과 각종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급 형태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과격 시위나 테러와 같은 외부 공격을 받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안 분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한수원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에 KTX가 개통된 지 1년이 되면서 당초 우려와 달리 이른바 빨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용객의 편의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가 4월 2일 KTX 개통 1주년을 앞두고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하루 이용객은 4,760명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2013년 예측보다 1.46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관광객은 26% 가까이 늘어났고 역세권의 땅값은 10% 올랐으며 영일만항 인입선 철도건설 등 SOC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통 전후 롯데백화점의 매출은 1.9%, 지역 3개 대형 병원의 진료 건수는 1.2% 감소하는 데 그쳐 당초 우려했던 이른바 빨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고속버스 이용객은 34.5%, 시외버스 이용객은 9.7%나 감소했고 포항공항 재개항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가 늘고 있어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3월 둘째 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1000명당 30.1명으로 전주 28.8명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1월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동시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14년 6차 산업화의 투자기업으로 경북 바이오단지의 한국전통의학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이 연구소가 신약을 개발해 인체 실험에 들어가 6차 산업화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연구팀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의 차세대 바이오 연구과제로 선정돼 남성 경영기 약용작물 복합물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산수유를 포함한 천연 약용작물 추출 복합물인 KT205의 효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주요 원인인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었으며 혈중 테스토스테론을 약 15%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저희가 입증하였습니다. 연구소 측은 KT205와 관련된 2건의 국내 특허 출원을 마쳤고 SCI 논문 게재를 통해 원료로 승인을 받으면 관련 산업계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국내 남성 갱년기 시장은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블루오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효력이 명확한 새로운 기능성 성분을 개발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통의학연구소는 또 유방암 가운데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본격적인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전문적인 치료제가 부족한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킨 신약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유방암 치료제의 연간 국내 시장 규모는 2,300억 원에 이르고 세계 시장은 10조 원이 넘습니다. 생산 가공에서 관광 체험으로 연결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이젠 바이오 제약 등 의료 부분까지 발전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현대제철이 4년 연속 국내 철강사 직원 평균 연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1인당 평균 8,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 4년째 철강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의 평균 연봉은 8,100만 원으로 현대제철보다 400만 원 적었고 세아제강은 6,900만 원, 동국제강은 6천만 원입니다. 한편 포스코 권호준 회장은 지난해 급여와 상여를 포함해 12억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포스코 플랜텍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흘 동안 상장 폐지를 예고하고 일주일 동안 정리 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 폐지됩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지난해 3,49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5년 연속 적자를 보였고 완전 자본 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청년 취업난은 사회 문제로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미에서 1기업 1인 더 채용하기 범시민 운동이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에서 운반 기계 장비를 대여하는 김경미 대표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구미시 채용 박람회에서 직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뽑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아마 작지만 이렇게 한 명 한 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는 김 대표와 같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최대 6달 동안 달마다 75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운영 자금도 지원합니다. 구미시는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일자리 관련 12개 기관들이 함께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1기업 1인 더 채용하기를 결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 박람회도 자주 여는 등 산업도시에 맞는 맞춤형 취업 발전에 더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함께 오고 젊은이들 만납니다만은 이런 만남의 장을 많이 함으로 해서 연간 3,000명 이상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구미 경제에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겠다는 구미시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 설린대학교가 2차 유지 취업률 조사에서 89.9%로 대구 경북 지역 23개 전문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차 유지 취업률은 2015년 2월과 2014년 8월 졸업생 가운데 취업한 학생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지표입니다. 유지 취업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졸업생들이 그만큼 양질의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설린대는 설명했습니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홍석봉 교수와 신지호 박사 연구팀은 이산화탄소를 흡착하는 데 월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제올라이트 가운데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제올라이트 합성에 성공했습니다. 홍석봉 교수는 원하는 구조의 제올라이트 합성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에 이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촉매나 이온 교환제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올라이트는 300만 종 이상의 다른 구조가 존재하지만 이 가운데 고작 230여 종만이 구조가 밝혀진 상태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어제부터 2달 동안 알파고 인공지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모두 5차례에 걸친 릴레이 특강을 개최합니다. 오늘 열리는 첫 번째 특강에서는 최혜봉 ICT 융합전공 교수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의하고 이달 4일에는 머신러닝 인 프랙티스, 12일에는 알파고에 사용된 인공지능 기술 등 흥미로운 주제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이번 특강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7시에 열리고 강의 후 토론회도 개최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44억 원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교실은 색채 심리미술과 리듬악기 연주 등 장애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고 토요일에 실시하는 방과 후 교실에서는 수영반도 운영합니다. 동해에서 발생하는 해파리 박멸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파리 유생이 모여있는 덩어리인 폴립 제거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이번 달까지 산업잠수사를 투입해 동해안을 비롯해 전국 연안에서 보름달물 해파리 폴립 제거에 나섭니다. 해파리 폴립은 안반에 부착해 한 개당 최대 5,000마리의 해파리를 발생시키는데 지난해 서해에서 해파리 폴립을 제거한 결과 해파리가 9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친환경 농식품 판매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친환경 농식품 소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판매액은 전년도에 비해 7.5% 늘어난 1조 3,500억 원, 판매장은 7.7% 늘어난 5,300여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활협동조합 등 친환경 식품 판매장이 늘면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진 데다 기존 첨가류 외에도 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취급 품목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달력을 한 장 넘겼더니 어느덧 4월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이 10도, 경주 5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영덕이 18도, 포항 19도, 경주 21도까지 기온이 껑충껑충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는데요. 9도에서 16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쌀쌀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 지역, 사흘째 계속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날씨니까요. 작은 불도 꺼진 불도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7도, 포항 10도, 경주 5도. 한낮에는 포항 19도, 경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9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3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서도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봄꽃 구경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